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제 화요일 날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또 오늘 올리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게 있었던 변화들이나 뭐 특징적인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에 조금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결국은 차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차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제가 왼쪽 발목에 60, 왼쪽 옆구리에 60 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 왼손은 140, 오른손은 110 이렇게 차고 있다고 했는데 중량 변화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냥 어제 60을 차고 있으니까 저녁쯤에 약간 왼비가 다시 잘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 직전에 그냥 조금씩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내려왔었어요. 그냥 5g씩 5g씩 내리다 보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총합이 한 30 정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30g만 차고 있습니다. 옆구리 30, 왼쪽 발목에 30 정도 해도 이게 뭔가 오른쪽 소장에서 왼쪽 소장으로 이동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팽팽하게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도 오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어떤 이상한 긴장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흐름이 있다고 흐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장에서 오른쪽 소장, 그리고 또 오른쪽 소장에서 왼쪽 소장으로 가는 흐름. 그죠? 그러니까 왼비가 된다라는 거는 또 왼쪽 소장에서 위장 쪽으로 또 못 오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게 왼쪽이 세져 버리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오른쪽 소장에서 왼쪽 소장으로 흐르는 힘, 그리고 또 이까지 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위장으로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위장으로 이동해서 식도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왼쪽 다리 중량은 그 미묘한 그 균형 잡는 상황을 결정지어주는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중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차고 있으면 왼쪽 창자까지는 왔는데 위장은 또 왼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오는 거니까, 위장은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약간 올라오는 거죠. 왼쪽으로 갔다가 위장 쪽으로 약간 올라오는데 그게 이동이 안 되면 그걸 왼비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을 하니까 약간 어제 왼비성이 있는 느낌이라서 그냥 왼쪽 배도 이렇게 힘이 느껴지고 오른쪽 다리도 살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내려주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밤새 그렇게 자니까 또 편한 구석이 있어서 지금은 여전히 왼쪽 옆구리, 왼쪽 손목은 왼쪽 옆구리, 왼쪽 발목은 30씩만 차고 있습니다. 그 손은 조금 제가 어떤 느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체 중량을 조금 올렸어요. 어제 오른손 110, 왼손 140 정도 차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한 30씩 올렸어요. 오른손은 140, 130, 왼손은 160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손은 130, 왼손은 160, 20씩 올라갔네요. 그죠? 20씩 올라갔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어제 동영상과 좀 연계 동영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건데. 자,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인가 그 가만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게 균형 잡기 동영상은 아니었고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우리가 몸의 회복 과정이 또 문제가 됐던 과정과 또 다시 돌이켜서 회복되는 과정이 이런 게 있다. 대장에서 보충을 통해서 소장으로 와서 소장으로 오게 되면 또 이렇게 사지각지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오른쪽이 또 원래 세기 때문에 왼쪽으로 더 먼저 보내주면서, 그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왼쪽이 약하니까 또 보내주다 보면 결국은 또 왼쪽이 이기게 된다.
그럼 나중에 또 오른쪽으로 또 도와줘야 되고, 더 나중에는 전체 몸을 살피면서 어느 쪽에 피가 부족한가를 자꾸 관찰을 해 가면서 우리 몸을 다스려 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또 연장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 개념도를 내 머리에 갖고 지금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분과 그 개념 자체가 없으면서 그냥 지식만을 위해서 어떤 정보만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그 이해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일단은 반복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요, 그냥 알게 돼요.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번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50번 들어야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해 안 된다고 남은 5번 들으면 이해되는데 나는 10번을 들어도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5번 듣고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50번 들어야 이해가 된다라면 50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이 목숨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내게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해서, 왜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과거에 뭐 여러 번 했었는데, 자, 이게 왠가 하면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어떤 운동을 했나 하면 오른쪽 겨드랑이가 제가 약해서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뭔가 양쪽 겨드랑이가 비슷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폐가 들리고, 또 거기서 머리를 흔들어 주니까 머리로 피가 잘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왜? 한쪽이 세고 왼쪽 겨드랑이가 세고 힘이 세고 오른쪽 겨드랑이 힘이 약하면 이게 자체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자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을 막 강화를 해주니까 양쪽이 비슷해져 가는 상황으로 자꾸 개선이 돼 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폐가 들릴 수밖에 없다. 몸 전체 피가 막 돌아가니까 폐가 들리면 또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어주면 머리를 잘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동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나가서 운동하면서 또 내 몸을 또 점검을 하면서 일하다가 우연히,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연구하는 자세로 제 몸을 관찰하다 보니까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원래 나는 오른쪽 어깨가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오른쪽 어깨는 약했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어깨는 약했고 오른쪽 겨드랑이는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할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왼손잡이들은 반대일 경우, 왼손잡이들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왼손잡이들은 어깨는, 이거 나중에 할게요. 어깨는 오른쪽 다 똑같아요. 오른손잡이. 근데 겨드랑이는 왼쪽이 세요. 왼손잡이들은. 왼손잡이는 겨드랑이는 왼쪽이 세고, 어깨는 오른쪽 어깨가 더 센 걸로, 오른쪽 어깨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그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어깨는 똑같아요. 겨드랑이는 다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확실해지면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또 왼손잡이 분들은 제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어깨가 원래부터 약했어요. 오른쪽 겨드랑이는 셌고 처음에. 근데 이제 세트 운동하고 계속 왼쪽 강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왼쪽이 세져 갖고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전히 오른쪽 겨드랑이가 아직도 약한 거 확실해요. 근데 잘 보세요.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한데, 그럼 오른쪽 어깨는 셌냐? 우리 오른쪽 어깨를 세게 해주는 운동을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세트 운동할 때 끝날 때 이렇게 오른팔을 위로 자꾸 들면 좋다, 어퍼컷 하면 좋다, 오른팔을 위로 들면 좋다. 왜? 오른쪽 어깨가 약하니까. 또 이렇게 오른팔을 위로 들면서 뭐 옆으로 돌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동작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오른팔을 위로 드는 거, 오른쪽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오른팔을 위로 많이 들어주는 그런 동작은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제가 어제 이래 보니까 조금 겨드랑이 쪽을 막 강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똑같아요. 이게 복잡한 과정에서 큰 문제 있는 걸 하나를 해결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끝자락에 다다라니까, 그 문제가 한 70% 80% 해결되니까 뭔가 그와 연관된 다른 문제가 또 등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뭘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됐어요.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해서 왼쪽 겨드랑이가 강했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 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응용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겨드랑이 운동 테스트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죠? 거기서 테스트를 해 보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겨드랑이 운동은 겨드랑이 테스트법은 꼭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드랑이가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겨드랑이를 동일한 힘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겨드랑이 힘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겨드랑이 힘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건강에, 혈압, 뭐 고혈압, 저혈압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의사분들도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겨드랑이 힘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어깨 쪽. 자, 제가 보기에는 오른손잡이는 뭐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입니다. 그냥 한 95% 되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어깨가 약한 거예요. 오른쪽 겨드랑이가 셌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지금은 오른쪽 어깨가 강해져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전히 약할 것 같아요. 왜? 특별히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해주는 운동을 그냥 팔 들기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뭐 가끔 가다 물병을 해도 양쪽을 같이 했지 오른쪽만 특별히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좀 오른팔로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더 세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약간 곤란하고. 근데 이제 어깨와 겨드랑이 문제와 팔의 두께 문제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개념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깨와 겨드랑이도 이제 어깨 쪽에 붙어 있으니까 팔 자체는 제가 오른팔이 왼팔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두껍고 힘도 더 세다고 느끼는데 이상하게 겨드랑이 운동해 보면 오른팔이 힘이 더 약해져 있어요. 자, 이거 뭐 방법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방법 뭐 설명드리겠죠.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오른쪽 어깨는 여전히 약해 있습니다. 자, 오른손잡이는 처음에는 오른쪽 겨드랑이가 셌고 왼손잡이는 왼쪽 겨드랑이가 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시간 몇 개월 동안 세트 운동이나 왼팔 지팡이 운동이나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왼쪽 겨드랑이가 세진 거예요. 왼쪽 등짝도 세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겨드랑이 쪽만 보겠습니다. 겨드랑이 운동은 위에서 밑으로 잡아 당기는 운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겨드랑이로 가야 될 피가 왼쪽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왼쪽 겨드랑이로 계속 가다 보니까 왼쪽 겨드랑이 쪽이 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그제 겨드랑이 운동을 계속 하니까 컨디션이 자꾸 올라가더라. 그리고 폐까지 들리는 현상이 내가 직접 체험을 했고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고, 자, 요 하나 일단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제가 한 동영상을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듣기 힘들 것 같아서 뭐 어떤 상황이든 20분쯤에 일단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20분쯤에 제가 알아서 끊을 테니까 여러분 뭐 제가 양해를 따로 안 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어제는 여러 가지 좀 실험을 좀 많이 했어요. 실험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이제 겨드랑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팔이 자꾸 아픈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보니까 이게 내가 가만 보니까 어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란에 조금 올렸다가 다시 지워버린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왜인가 하면 상황별로 이게 설명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자로 남겨놓으면 다양한 상황을 대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댓글을 올렸다. 댓글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올렸다 그냥 지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오른팔을 이제 그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막 잡아당기니까 막 그죠? 테스트 해보니까 오른팔에 힘이 안 들어오니까 한 네다섯 번 테스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른팔 4번, 왼팔 4번 해보니까 오른팔이 확실히 힘이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막 10번 혹은 15번, 많게는 20번씩 계속 당겼어요. 계속 당기다 보니까 오른팔이 겨드랑이 쪽은 힘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른팔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아파서. 가만 보니까 야 이거는 어제 얘기 아니고 그저께 얘기예요. 그저께 얘기인데 제가 어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기를 했어요. 왜 겨드랑이를 이렇게 이거는 당기는 운동이잖아요. 주먹에서 이 몸통으로 피가 들어오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당기니까 이게 근육통이 오더라고. 밀어주는 거하고 같이 해야 돼요. 왜냐 밀어주면 몸통에서 피가 주먹으로 나가요. 주먹으로. 근데 당기면 주먹에서 손에서 몸통으로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기기만 하니까 팔이 아팠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당기기를 하면 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거의 공식처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또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장기성 씨가 얘기 안 했으니까 난 몰랐다 이러면 곤란해. 이 얘기 벌써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했거든요. 당기면 밀어야 된다. 우리 세트 운동도 기본적으로 당기기도 하고 오른팔은 뭐 앞으로 밀고 옆에서 당겨주고 밀고 당겨주고 이게 공식적으로 왼팔은 뒤로 당겨주고 옆으로 밀고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고 옆으로 밀고 이걸 했잖아요. 그 모든 게 밀고 당기기가 조화롭게 돼가는 거거든요. 팔 해서 옆으로 그냥 한번 밀어봤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내가 오른팔은 앞으로 밀고 옆에서 당겼거든요. 세트 운동할 때.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앞으로 미는 것보다는 그죠? 당기는 거니까 일단은 옆으로를 한번 밀어 봤습니다. 기립근이 가운데 있으니까 기립근은 그렇게 안 돌리고 싶었어요. 기립근은 어제도 내나 계속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 가슴을 밀고 왼쪽 등짝을 당겨버리면 기립근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나 등짝 운동은 약간 자제하고 그냥 옆으로 밀어봤습니다. 밀어보니까 몇 번, 이제 한 10번씩 한 3번 밀어보니까 팔이 점점 안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겨드랑이가 약하니까 자꾸 당기기만 했더니만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도 놓쳐버린 거죠. 밀기 해야 된다는 생각을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당면하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도 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잊어버린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그래서 자꾸 동영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돌려가면서라도 자꾸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서 기억나게 해 주세요. 이해되게 해 주세요. 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 머리가 왜 몸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사증후군 이렇게 하다 보면 혈액이 돌아가면서 컨디션이 좋은 때도 한 번씩 있고, 계속 좋은 건 아니라도 좋을 때가 있고 또 나빠질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을 거라면, 그러면서 몸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몸이 점점 살아나면서 그 살아나는 가운데 컨디션 좋을 때 열심히 동영상 들었어요. 나쁘면 동영상 들으면 이해 한 개도 안 돼요. 컨디션 나쁠 때 동영상 들으면 들은 것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컨디션 좋을 때 해야 될 게 머리 열심히 흔들자, 동영상 열심히 듣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컨디션 좋으면, 제가 뭐 일반인들이 뭐 한다고 했죠? 약간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컨디션이 좋으면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뭐 괜히 친구를 만난다든가, 막 괜히 전화기를 붙들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스스로 컨디션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몸이 살아날 때 더 살려줘야 되는데 스스로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제가 많이 그랬으니까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보상심리인데, 그런 게 작동하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행동을 통제를 해야 되고 제어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그 병원에 가면 입원시켜 버리죠. 당신 못 나가. 병원에서 규칙대로 해. 그래야 몸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퇴원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죠. 아직 멀었다. 이래가. 근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분 됐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찍겠습니다.